엔비디아 뭐 HBM3 8단 나왔지만 전혀 오늘 힘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 섹터 테크가 뭐 회복돼야 그나마 우리가 그 뉴스로 좀 이길 텐데 오늘 밤이라도 네, 엔비디아가 지금 낙후의 시간에서 제 어떻게 시간에서 네. 지금 뭐 주가 불안불안한 상태에 그래도 앉았으니까, 양봉입니다. 네, 양봉이죠. 그래도 네. 한국입니다. 네. 만약에 테크주가 반등 제대로 시도 못하고 나머지 지금 시장에서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 다른 섹터들이 좀 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소외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물타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팀장님 오늘 시장 좀 많이 어려웠죠. 최근 뭐 계속 어려웠는데 오늘 더 많이 어려웠을 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네. 이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정도로 네. 네. 아까 이제 대표님하고 잠깐 이제 대기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정도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그죠? 네. 오늘은 뭐 감당하기 좀 그리고 8월 초 데자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죠. 우리 네. 8월 2일, 5일 뭐부터 그 8월 초에 이제 하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우리가 좀 고스란히 좀 녹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 섹터들의 이제 하락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테크 섹터가 부진하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 1, 2위 종목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쏟아지니까 뭐 지수가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코스닥은 뭐 늘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금투세가 아직도 계속 네. 저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수급적으로 중소형주들한테도 계속 악영향을 줄 것이고 오면서 하도 궁금해서요. 네. 언제 지난번에 한번 유예됐나 한번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2년 전에 12월 22일이더라고요. 극적으로 속보가 금투세 유예 결정이라고 네. 12월 22일에 날짜는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원래도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날짜랑 비슷하게까지 간다라면 앞으로 이제 9월 오늘 4일인가요? 4일이잖아요. 그렇죠. 10, 11, 12. 거의 3개월, 삼개월, 네. 코스닥은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봐요. 끌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거 유예가 결정이 안 나고 가면 양도세 이슈도 있고 그러면 3개월 내내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면 내년도 연초는 되어야 좋아지는 건가? 이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저희 옆에 부서가 이제 뭐 이런 신용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 거기 이제 담보 부족 발생을 하면 그 체크하시고 연락하는 부서가 또 옆에 반대매매 있거든요. 약간 네, 이런, 반대매매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히 거기 팀장님하고 이제 마주쳐서 네. 아직까지는 괜찮죠라고 여쭤봤더니 오늘부터 담보 부족이 발생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예, 오늘 오늘부터 종가 기준으로 예, 봤을 때. 이거는 뭐 저희 회사 기준이니까 네. 타사들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도 사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아직 별로 안 빠진 것들은 그 정도 아닐 텐데 최근에 많이 하락한 뭐 예를 들어 테크 섹터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뭐 일부 업종들 쪽에서 그럴 수 있고 담보 부족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럼 8월 달에도 결국에는 이 이벤트가 한번 일어나고 바닥 찍고 또 올라갔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그게 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답답한 하루였는데 요거 한번 표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그날의 시장 흐름을 볼 때 항상 이거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색칠을 안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보통은 기간이나 뭐 이렇게 같이 동시 순매수는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하고 동시 순매도는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거든요. 뭔가 다 안 맞네요. 안 맞죠 지금. 네, 이거 원래는 동시 순매수가 좀 있어야 수급이 좀 집중이 되기도 하고 그들 섹터가 뭐 시장을 그래도 좀 견인하는 그게 있을 텐데 기관의 입맛과 외국인의 입맛이 별로 일치를 안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네. 그나마 매도가 일치하는 쪽이 하나가 딱 있네요. 반도체. 네,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가 일치하고 매도도 사실은 조금 엇갈리는 거잖아요. 네. 매수가 엇갈리다 보니까 매도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 그렇다 보니까 뭐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예, 그게 오늘 없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매수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매일 저도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주도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 다 대부분이 0.1이 많아요. 약하네요. 예,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0.1밖에 금액이 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기관 매수세가 보통은 평상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0.2, 0.2 이상이 보통 여기 잡히거든요. 근데 오늘 대부분이 지금 0.1이잖아. 기관들은 별로 산 게 없다. 근데 매도 한번 보시죠. 매도는 대부분이 0.3, 0.4, 뭐 많잖아요. 0. 여기. 네. 그래서 확실히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강한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지난번에 검은 금요일장, 월요일장에서 매수를 하셨었다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게 그간 사지 못했던 밸류업 관련한 금융주 쪽이었다고 하셨었어요. 물론 지금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게 그렇게 아 저는 방송 매일 방하고 얘는 하니까 잔잔바리다. 예, 알고. 예. 오늘 대표님 뭘 사셨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사셨다면 어떤 업종을 사셨는지. 사야 돼요? 오늘은 제가 대응은 보고 안 하셨네요. 오늘.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저는 장 안 좋게 보고 있다 보니까 2천원도 안 샀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때는 그거밖에 안 합니다. 바리.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동시효과에 들어갔어요. 동시효과에 SK하이닉스랑 뭐 반도체 쪽 너무 많이 빠진 거 들어갔어요. 네. 딱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시장이 약할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하고 이렇게 반등한 듯하다 이렇게 다 빠지면서 또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흘러내렸죠. 네, 이렇게 되면은 항상 시장에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풋옵션 종목, 인버스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 대표적 어떤 거 있죠? 뭐. 양지사. 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올라가는 거. 네, 그 시장이 약할 때 그냥 붙어서 올라가는 거. 네. 또 그냥 제주 종목 자체가 그냥 인버스. 뭐 예. 누가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네. 다 그냥 시장 약한데 일로 가야지.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 막 음식료들도 있겠네요. 이제 소주 이런 것들, 뭐 담배 이런. 그건 너무 모르겠어. 너무 네. 스마트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네. 좀 그때마다 그냥 움직였던 종목들. 약간 아. 뭐 제주은행 그랬고 그 SCI 평가 정보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신용 평가 정보는 이해가 되긴 예, 합니다. 예. 예. 제주은행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그냥. 아. 네. 예? 그냥 약간 좀 그냥 그 뭐 마음에 좀 그 치유를 하러요. 네, 예. 그런 종목마저 오늘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몰리다가 갑자기 옷장 들어가면서 점심 때부터 확 꺾여버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열기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대피하는 종목들도 대피하러 왔어 들어왔나 팍 이래버리는 이런 시장을 어서 보고 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고 참 그렇다 이게 시장의 한 측면이 아닌가 싶고 오후에는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판에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가 살살살 모여요. 모여서 또 내일 좀 이것 좀 해볼까. 그리고 이게 암묵적인 뭐 섹터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또 들어가서 내일 개비라도 좀 먹자라고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안 한 게 후회가 되네요. 뭐 또 시간으로 또 막 팍팍 다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큰 종목들 자신이 없어요 지금요. 네,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릴 거고 지금 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쌍바닥 볼 것이다. 이런 거 특히 지금 지수가 그래도 버티는 거는 제가 보기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올라와 있어서 좀 버티는 것 같고 그렇죠. 금융주 밸류업 종목들이 좀 버티는 것 같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벌써 좀 지수 때는 지금 지난번 저점이에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밸류에이션도 보면 아마 거의 8월 5일 저점 수준에 준할 거예요 지금도. 그럼 지금 PBR 기준으로 지금 한 0. 8, 9배는 깨진 것 같은데. 깨진 상황이에요? 후행 그 과거 실적 기준으로 트레일링 보면 말고 트레일링 기준으로. 트레일링 네. 기준으로요. 그러면 올해 실적 괜찮으니까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황이다. 네. 예.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이거 빠진 게 괜히 빠진 게 아니다라는 불안감들을 오늘 주가 흐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네. 위원님 사요?
이런 데서 사야 돼요? 아, 사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들어가는 자리가 맞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요즘에는 좀 취약한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뭐 9월 FOMC 전까지 워낙 지뢰밭들이 많으니까 네. 다들 손은 많이 안 나가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만약에 9월 달에 진입 타이밍을 노린다 예. 라고 보면은 그냥 9월 FOMC 끝나고 나서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다들 그렇게 노릴 것 같아서 네. 미리 한 발 빠르게 다음 그러면 주 이제 금요일 날 그 연휴 직전 금요일 종가 금요일에 베팅이 제일 뭐 베팅- 유리하겠죠. 뭐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일단 데이터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했다가 또 저도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 문자로 장수를 요즘에 안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그냥 딱 6개월만 주식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기 제가 보기 또 10월 달도 불안해요.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아니, 3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 저희가 노는 날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음. 1일, 3일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주도 있다 보니까 그때도 또 변동수 한꺼번에 또 다 받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국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진짜 그 뭐 댓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뭔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뭡니까 팀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요. 안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는 뭐 밤샐 것 같은데. 네. 일단 가까운 것부터는 추석부터 있잖아요. 네네. 네. 팀장님도 뭐 자꾸 고향에 가는 얘기만 계속 하시고. 고향 이야기만 제가 네. 출연할 때마다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벌써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네, 저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하시는 분들 이미 다 접고 네. 추석 뒤에 끝나고 보자. 그렇게 꼭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그 FMC 그때가 딱 추석 마지막 날 그쵸. 그때 아닌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곧 끝나고 그 다음에 보더라도 보자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뭐 잠깐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자꾸 추석 그러니까 뭐 추석 왜 그러나 싶기도 할 텐데 계산한 이게 이제 요거잖아요. 2020년 이후에 추석 연휴 전 10거래일 수익률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뭐 똑같이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10거래일이라고 따지면 이제 딱 지금부터 다음 주 정도 요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게 확률이 좀 쉽지는 않죠. 이게 과거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추석 연에 항상 최근 요 4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KTX 타고 내려갈 때 좋았던 적이 제가 한 번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울하게 갔습니다. 수급 공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거도 만드는 하나가 거죠. 네. 결국에는 좀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원래 금투스에 보다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사실은 9월 달부터 일찍 파시는 분들은 시작이 되거든요. 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물려서 9월부터는 좋았던 기억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요거 9월 달만 뽑아 놓은 걸 한번 보시면 그 9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이래요. 20년 제외하고 수익률이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또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반복된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나스닥 우리하고 민감도가 높은 요거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9월 달이 20년 이후에 나스닥이 계속 빨갛잖아요. 이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9월 달은 진짜 고수분들 뭐 고수분들 아니면 매매하기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나 2,000개 종목이 오늘 아침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오르는 거 찾으려고 저는 굳이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전체 시장의 에너지가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도 먹을까 말까인데 지금 빠질 때 굳이 거기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이 방송을 볼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죠. 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해서 그럼 시장이 또 어떤 지표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뭐 그때 들어가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팀장님? 사실은 공부할 기분이잖아요. 이거 솔직한 네. 사실은 저희 올라갈 때 대비해서 올라갈 때 그렇죠. 대비해서 막 찾아놓고 리스트 딱 만들어놓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성향도 맞는데 사실은 장 끝나면 뭐 대표님도 되게 힘드실 거고 다들 주식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다 힘드실 것 같고 투자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3시 반 되면 만나가면 네. 혹시 어제 오늘 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래도 좀 잘 버틴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그쵸. 요거 그러면 지난번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프 제가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8월 초입니다. 주가 반등의 에너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왜 봉이 뚱뚱해요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했죠. 네. 네. 그때 이게 이 다 큰 봉들이 8월 5일 날 음봉이거든요. 8월 5일 날 음봉입니다. 그러면 그 음봉을 제일 빨리 회복하는 섹터가 있다. 그 섹터 내에서도 먼저 회복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회복 못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일단은 오늘 갭 하락과 함께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리스트를 내일부터는 이제 저는 저런 식으로 그렇죠. 찾는 이렇게 거예요. 해서 네. 오늘 시가부터 미국의 안 좋은 이슈 엔캐리도 진짜 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엔캐리 핑계도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둔화 또 핑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악재가 오늘 시가에 반영되고 시가부터 그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음봉을 저는 시장 대비해서 빨리 회복하는 업종을 제일 먼저 찾으려고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지금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그렇게 빨리 먼저 회복하는 종목 있고 빨리 회복 못하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바이오가 그때는 회복력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바이오를 일단은 8월 초에 반등할 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뭐가 될지는 또 내일부터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네. 또다시 바이오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뭐 전혀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업종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금융업종이 어쨌든 좀 힘이 최근에 강한 네, 편이잖아요. 그쵸, 있죠. 금융업종이 뭐 다시 빨리 치고 올라갈지 주도 업종이 누가 될지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체크를 하는 편이고 내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희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제조 지표가 부진했다였었거든요. 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이렇게 시장을 급락시킬 것까지는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매크로 지표 얘기인데요. 네.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네. 이거 얘기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 되니까 갖다 붙이는 이걸로 건가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해석하면서 뭐 이렇게 이때가 제일 얘기하면서도 좀 제일 기분 안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알쓸 제조업 지수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뭐 솔직히 그리고 지난달 되면서 올랐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밀린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장은 그냥 팔고 싶었습니다. 그냥 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다들 엔비디아만 보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중요한 200일 깼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지금 AI의 대장 보면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볼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강자잖아요. 네. 이것마저 깨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보는 게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데 테크주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의문들 이게 먼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AI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아는데 이 한 사이클을 좀 접고 다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뭘 찾아야 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오늘 강했던 거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버텼던 게 헬스케어 좀 버텼고 그렇죠. 그다음 소비재 쪽 좀 버텼고 뭐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 쪽이 좀 버텨나는 쪽인데 나머지는 그냥 우르르하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오늘 아침인가 들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재밌어서요.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승질나는 얘기입니다. 경청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왜 빠지냐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그냥 돈 번 거 가지고 가만 놔둬도 수익이 났었대요.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처럼 금리 인하기에는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낮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다 더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현금으로 바꿔내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가 과거처럼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팬다고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앞으로 발표될 것과 오늘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세부 내용 중에서 그거 이제 많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네. 신규 주문이죠. 네. 다 우리
애널리스트로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신규 주문은 한국에 수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쵸. 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꺾입니다. 이게 꺾이면서 거기서 나왔던 분위기가 약간 아직도 47대밖에 안 되냐라고 했는데 47, 50대 밑으로 내려온 지 좀 됐잖아요. 이것도 벌써. 꽤 됐죠. 저기서만 봐도 뭐 몇 개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나오면서 좀 분위기는 한국도 테크주, 수출주 이런 거는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리 인하 때 되면은 기업들이 약간 또 마찬가지죠. 예, 거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또 계속 이거 지금까지 주문 들어갔던 것들 좀 변화가 될지 뭐 이것들 다 다시 재조정을 한대요. 뭐 있을 거 아니야, 대선도. 그것도 물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뭐 좀 딜레이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절적인 변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또 올라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 며칠째 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위축 신호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미국을 언제 제조업 지표를 봤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냥 서비스업 보는 게 맞겠죠. 맞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용 쪽은 그래도 또 살아나요 다시. 뭐 이거 아주 뭐 한 달짜리 작은 거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엇갈리고 가네. 계속 저 보면은 저 지표를 보면은 고용 잘 나올 때 신규 주문 안 나오고 신규 주문 잘 나올 때 고용 잘 안 나오고. 예, 그거는 제가 논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내일 모레인가요? 또 발표될 서비스업 쪽은 솔직히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죠. 오늘 중국도 발표는 했는데 51점 몇인가 그래서 좀 분위기 그렇죠. 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50대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과 모두 다 지금 서비스 소비 쪽을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높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쪽은 신규 주문 돌아서고 있고 고용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반전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제조업 그런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받쳐주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또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또 항상 요때쯤에 보면은 지난번에 1년 전에 보게 되면 쭉 가다가 하반기에 좀 꺾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름 때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그게 또 대부분 다 서비스 쪽에서 그렇죠. 나와서. 예. 거의 다 또 휴양지 이런 데서 들어간 게 이게 또 꺾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그 라인보다는 지금 올라온 라인들이 좀 약간 낮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나마 서비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 와 이제 졸츠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봐야 돼요 저희가. 네. 또 인간 고용 막 이거 와. ADP랑 그렇죠. 네. 이게 대상이 40만 개입니까? 4만 개입니까? 얼마 안 돼요. 4만 개. 예,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 모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네, 요 가지고도 지금 보면은 고용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가지고 먼저 발표하는 것 때문에 요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반전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 아유 살았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지금은 지표가 그때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린 게 굿이스 굿. 그러니까 좋게 나온 걸 그나마 해석을 해야 시장이 그래도 경기 침체에 맞습니다. 위축이 안 되고 잘 버틴다 이렇게 해석할 거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부진한 지표 나오면 또 오늘 같은 경향 그 조그만 거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뭐 경기가 위축된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기존은 지금 약간 하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졸지마저도 이런 쪽으로 나다 보니까 이건 그래도 노동부 쪽에서 발표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좀 수그러지나라는 쪽인데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도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쪽은 오늘 요거 말고 저것도 임금 상승률도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0.2에서 0.3 그것도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지금 4.3에서 4.2 약간 꺾이는 걸로 보고 또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금 11만 5천에서 16만 5천 이렇게 좀 반전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요거는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치는 뭐 나와 봐야 하는 거겠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고용지표 괜찮으니까 시장은 아유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풀 좀 꺾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시장의 반등의 기조를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그 반등의 기조가 나오게 되면 한국은 그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했었을 때 저희도 또 미국이 만약에 1% 올랐다. 네. 그럼 저희는 0.2%?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추석 연휴 수급 비우려고
아파트 변동성 넘어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 그렇죠. 그, 대선 토론회 있고 뭐 죄송한데 그-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우려해요 갑자기. 네. 네. 그런 현상이라서 일단은 만약에 반전의 기회는 주말에 한번 네.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고 버티고 며칠도 못 버티게 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ADP다 나오면서 좀 변화가 나올지 보는데 아우 이런 매크로 지표 안 하고 싶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매크로 지표 장세가 어려운 게 그때그때 지표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수시로 바뀌니까 네. 지금이 유독 거기가 더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굿이즈 굿, 뭐 배드이즈 배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냥 배드이즈 베리 배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 네, 야. 배드 곱하기 한 2개 정도. 침대 2개요? 네, 그렇죠. 더블 침대. 아 예. 오 예. 그 민재기 팀장님께는 반도체 쪽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주가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좀 살펴보니까 지난 피해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그때 72,200원 정도까지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가가 7만 원이에요. 그쵸. 더 많이 지금 체감상 주가가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반도체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까지 꼬이네요. 네.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비중을 좀 줄이기에는 타이밍상 또 약간 늦었죠. 지난번에도 제가 8월 초에 급락 나오고 반등 줄 때도 그때 이런 표현을 써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참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분명히 이제 반등은 준다. 대신에 반등 주면 이제 아마도 그때는 또 조금씩 약간 욕심이 생길 수 있다. 반등시 매도 네.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렇죠. 근데 또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때 못 팔 수 있는데 그때 표현을 써드리기를 헤드 앤 숄더 표현을 저는 써드렸던 게 반도체 증감률 요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 YOY 증가율이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좋은데 성장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는 근데 3분기에서 네. 4분기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이는 거예요. 저는. 네, 뭐 이렇게 4분기 네. 때는 뭐 그 통상적으로 이제 뭐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렇죠. 좋긴 근데 한데 이게 1Q도 보면 내년도 1Q도 크게 올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원래 대비해서 별로 올라오는 숫자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돋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렇게 줬잖아요. 한번 네. 반등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차트를 제가 하이닉스로 가지고 와서 그런데 여기 정도까지 한번 줬을 때가 결국에는 뭐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이번 반등이 태클을 약간 줄일 수 있는 왜냐면 이걸 아까 제가 헤드 앤 숄더라고 했는데 사실 그림은 뭐 그려본다면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뭐 머리랑 어깨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여기 깼죠.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 기준으로 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거기 지금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뭐 또 한 번이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요거 보면 조금 저는 뭐 아직까지 이게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작년 올 상반기처럼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매크로 지표 보시는 게 지금 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라는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에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IT 분야랍니다. 근데 이 IT 분야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보면 AI 캐펙스 투자 항목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가 별로 투자가 별로 안 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이어서 6월, 7월 증가율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건데 이 텍스트를 보면 이게 확 와닿지 않아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지금 여기 진한색이요. 진한색이 IT 쪽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체 보시면 되는데 급격하게 23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점이 밑에 요거는 IT가 아닌 쪽이고 위에가 IT거든요. IT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좋고 AI 투자 많이 이루어지면서 하이닉스까지 막 주가 좋았는데 지금 밑을 보시면
과거에 레벨이 이랬는데 증가율이 전월 대비해서 지금 둔화가 이렇게 되는 되고 있거든요. 피크아웃 네.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 투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IT.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요가 지금 이연되고 있다, 주문이 이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좋은 시나리오는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 뒤에 여기 지표가 살아나면 진짜 좋은 거고요. 그러면 테크 섹터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뭐 내년도 이익 성장률이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는 둔화될 가능성, 아까 뭐 YOY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 시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또 저는 이제 여기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많다면, 내가 계산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뭐 너무 오버웨이트거나 많다면 이번에도 비중을 한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러면 이게 반등이 줄 이유를 찾아보면 어쨌든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낙폭 과대거든요. 네,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테크가 제일 낙폭 과대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반등을 줬을 때 그러면 내가 과연 이번에는 좀 줄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번에도 그냥 버틸 것인가. 또 저런 반등 좀 네. 세게 나오면은 왠지 심리상으로는 또 이제 올라갈 것 며칠만 더 같으니까요. 참았다 팔까 이 생각하게 될 그러다 거 아니에요. 보면 또 이번처럼 이렇게 네. 빠져버리면 또 이제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놀면 안 되고 그 다음 포지션을 계속 생각해야 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꼭 새로 살 게 아니더라도 내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반등이 혹시 나올 때 이거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못 먹어도 그거 할 건지 이거를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그러면 대선 이후로 차라리 지표 이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안 돌아서면 그때라도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들 올라오면 이제 또 올라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또 떨어지면 그때 좀 팔 거리라고 후회하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연말까지 수급이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리면서 후회했다가 좋았다 후회했다 좋았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테크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와도 상방이 좀 막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자든 하이닉스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번에 혹시라도 반등 좀 세게 준다라면 네. 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엔비디아 뭐 HBM3 8단 나왔지만 네. 전혀 오늘 힘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 섹터 테크가 뭐 회복돼야 그나마 우리가 그 뉴스로 좀 움직일 텐데, 오늘 밤이라도 네, 엔비디아가 뭐 지금 낙후의 시간에서 저 어떻게 시간에서 네. 지금 뭐 주가 불안불안한 상태. 그래도 아, 양봉입니다. 네. 아 양봉이죠. 그래도 네. 양봉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좀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의 테크도 봐야 되고, 저는 테크는 일단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이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증권사 두 군데서 격돌하더라고요. 모 증권사는 사야 된다. 이유 쭉 나온 거,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또 한 증권사는 아니다. 고점 나왔으니까 줄여야 된다. 딱 격돌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네, 상태에서. 완전히 톤이 달라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걸 보고 싶어 하실 거고, 혹시나 또 새로 사시거나 아니면 또 뭐 대응하실 분들은 또 뒤에 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후반 사이클 때 나오는 게 이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안 빠지거든요.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그 증가율은 줄어도 절대적인 규모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가격 메리트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밀리게 되면 또 올라오고,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변동 크지만 결국에도 타이밍 잘 맞추게 되면 의외로 딱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주봉 월봉 상으로 보게 되면 깨졌습니다. 중요한 지라인이 깨졌어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비교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한때는 우리 HBM 해 그러면서 좀 약간 오버슈팅한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얘기 드렸다가 거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장 될 뻔했습니다. 예, 사장 말고 대리로 강등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를 보면은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또 이게 언더슈팅도 나오기 딱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혹시나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꽉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추가로 배수한다.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아마 하다 보면 잘못되게 되면 계속 이쪽만 넓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테크주가 반등 제대로 시도 못하고 나머지 지금
이 시장에서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 다른 섹터들이 좀 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소외받아요. 그러면 주식 재미 진짜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물타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그건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네. 네.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들어왔을 때는 차라리 그때 그러니까 탈 때도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이거 모아 갈래. 그런데 모아 갈 때 보면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빠지면 계속 뭐 내가 만약에 100주 갖고 있다 그러면 5주, 10주, 5주, 10주 이렇게 사실 그렇게 물타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물타면은 이제 단가 낮아서 난 계속 단가 낮아지고 있어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주가 빠지는데 지금 그쵸.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시면 마시고 네. 차라리 그 하락했었을 때 하락의 정점 때나 아니면 거기서 그 언더슈팅이나 나올 수 있을 때를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라리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50주나 100주를 사서 팍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탄력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그렇다고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럴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야지 잘못하게 되면 그 짠짠한 거 샀다가 이거 뭐 단가 많이 낮추지도 못하고 계속 질질 흘리게 되면 대응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한번 근데 말씀을 하락장에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네. 오늘 물타기 할 때 오늘이 저점이다 생각해서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안 되니까 또 내일이 저점이다 생각해서 물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잡겠지 무슨 기우제하듯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 아마 시그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그널이 뉴스거리나 아니면 예.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저는 수급은 그렇게 잘 안 믿는 편인데 뭔가 이제 이거를 딱 변환시킬 만한 주가의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고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아예 언더슈팅식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 거기서도 저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시자고 말씀을 네. 오늘 행복님께서 민수 대표님 그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계좌 벌써 예전부터 5개가 털려놓고 막 이제 털어먹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예. 그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네. 경험이. 네. 날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라린 경험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물타는 건 아니고 김민수 대표님은 매일매일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출연하시니까 네. 이제 물타십시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그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 종합해 보면은 네. 일단 9월달은 다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 9월 FOMC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좀 결론 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죠? 금요일날 배팅 문자 드린다니까요. 배팅한다고. 예. 다들 한 방향으로 쏠리면 네. 이건 또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슈를 좀 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요 섹터는 지금 좀 사봐도 네, 좋다라는 대비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섹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지난 8월 달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8월 5일 날 급락을 이틀 만에 회복을 못 했는데 바이오는 그때 올라갔다 아까 그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일단 바이오가 될라나 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근거를 한번 조금 보면 좀 전에 아까 우리 반도체 YOY 증가율하고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까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네. 그죠. 근데 건강관리 업종은 3Q, 4Q 내년도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라서 건강관리요? 예, 바이오 건강관리 업종. 여기가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FM 가이드 분류 업종이 건강관리라고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네. 가져왔는데 그냥 헬스케어 업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이 구간에서 약간 이제 수급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신용잔고 제가 8월 달에 신용잔고 증가한 순수하게 금액 기준으로 증가한 종목들 리스트를 오늘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상위 종목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약간 헬스케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유한양행부터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종목 아닙니까 헬스케어에서 그리고 ST팜, 뭐 삼바, ABL 바이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SK 바이오팜 등등해서 최근 1개월 동안 신용이 좀 늘어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제가 이제 뭐 오늘부터 뭔가 반대 매매가 약간 이제 담보 부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하방이 좀 멈추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들이 지난 8월 달에요. 거의 뭐 200일선까지 다 빠졌었거든요. 네, 이 종목들도. 근데 오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예, 이들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멈추고 시장의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타나면 사실 이렇게 신용이 최근에 늘어난 종목들은 또 이제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알고 이 종목들 리스트 한번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예산이, 우리도 지금 예산 막 이야기 나오는 네.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이번에 SOC 예산이 내년도에 좀 많이 삭감됐다라는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SOC 삭감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디- 그쪽에서는 SOC 사회 간접 투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토목이라든지 네네. 교량 이쪽이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산업은 내년도에 크게 뭐 돈 벌기는 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예산이 어디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이 전체적인 섹터의 주도 섹터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기관의 예산이 뭐라면 이게 다르파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지를 보면 2년 전에 HBM 이슈가 있기 전에 여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올라온 쪽이 바로 후공정 패키징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보통 전공정이 관심이 많은 쪽이고 후공정은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때마침 이 기관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이 중요하다라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HBM은 사실은 그 다음에 붙었어요. 테마가. 네, 그게 있고, 그런 이슈가 왜 생겼냐면 이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왜 국가 간에, 중국 간에 특히 무역 막 전쟁이 분쟁,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 예산이 다시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되기 시작해서 그럼 어디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2024년에서 2025년 요 구간에 이 예산 증가율이 많이 올라간 쪽이 딱 두 군데 보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빨간색은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쪽에 예산 증가율이 다른 산업보다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 고만고만한 거 말고 이쪽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쪽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여를 하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이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저런 기관들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우주항공, 성장주 쪽에서 헬스케어 쪽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태진연금으로 저희가 ETF 운영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용기를 낸 쪽은 저는 2차전지를 오늘 ETF를 저는 좀 담았습니다. 네. 근데 다 담은 거 아니고요. 네. 현금은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저는 2차전지를 오늘부터 이제, 왜냐면 흔들렸으니까 오늘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감심 가지지 말고 2차전지는 좀 흔들릴 때마다 하반기에 좀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처음으로 오늘, 지금까지 네. ETF를 저는 담은 적 없었습니다. 1년 동안 2차전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한번 흔들릴 때마다 한번 담아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입질 정도? 우리 보처명이라고 이야기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선발, 오늘 2차전지가 별로 안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쵸. 포스코 그룹주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빅테크 중에 테슬라가 제일 잘 버텼어요. 버텼죠. 1% 하락률이었고 나머지는 막 2, 3% 빠졌는데, 그 영향으로 2차전지가 별로 안 빠졌고, 특히나 포스코, 말씀하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거의 2%까지 낙폭을 회복해서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렸던 그 조정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냥 입질 정도만 했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패시브 수급에서 가장 유리한 섹터는 나올 게 없어요, 매도가. 그래서 그렇죠. 2차전지를 저는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그런 쪽을 보고 있는데, 조선인데요. 조선을 또 보고 있는데, 조선이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조선사보다는 저는 조선 기자재가 훨씬 더 내년도에 이익 증익이 클 것 같아요. 증가율이. 그래서 뭐 ETF 중심으로 저도 이번에 또 빠지면 좀 더 한번 비중을 이렇게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 중심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그 섹터 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는 근데 뭐 지금 그런 부분일 것 시장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2차 전지 쪽들이 에너지가 좀 많이 모아진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대표님은 어떤 쪽들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오늘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이요. 화장품이요. 네, 그냥 흔들림 없이 음,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이유 간단히. 그때 네.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시 보기 한번 틀어주시고요. 네.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숫자 잘 나오는데 뭘 아무리 무슨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수혜입니다. 한국 쪽은. 네, 가성비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게다가 올랐어도 지금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보면 실리콘2가 단데 이게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해서 무슨 10억 매매했는데 50억이 돼서 대주주 양도세로 들어간다 이런 기준에 나오는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근데 성장에 베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숫자까지 확인된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왜 8월 달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 이게 안 꺾이고 이게 돌아가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쪽이 연중 미국의 최대 세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재고를 쌓는 과정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봤었을 그래서 때는 8월달 수출이 늘어난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되면 재고가 나와서 실제 실현되고 하게 되면 4분기는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전히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 들고 있고 바이오 좋게 봅니다. 근데 바이오는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비중 많이 올라가면 줄입니다. 반드시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쭉 내려올 때 그다음에 사고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마 다 보통 보면 또 그런 거 있죠. 다 무슨 뭐 어디 SNS다 막 돌아가면서 뭐 이 종목 뭐 이렇게 좋다 막 그럴 때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패턴이 분명히 보이죠. 거기 갔다가 고점에서 막 못 가는 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줄이세요. 줄이셨다가 한 하루 이틀만 기다리게 되면 한 3, 4일만 기다리면은 고점에서 ዝ르륵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중요한 뭐 저희 아는 뭐 21선 사든가 뭐 이런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그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이오는 타이밍을 좀 결부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네. 안 그러면 무조건 좋다 그러다가 결국은 난 50% 먹었는데 본전까지 금방 옵니다. 그게 바이오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좋게 보는데 같이 좀 움직여주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산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민재기 팀장님께서도 우주항공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쪽도 방산이랑 엮일 수 있는 네, 부분이라 맞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한의원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예.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대로 일단 저는 바이오 쪽들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네. 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주도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스토리, 유행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이익이 잘 찍혀야 되는데 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그 바이오가 제일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금융주 대표님처럼 금융주를 좋아하는 것도 하락장에서 안전판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현금이건 주식으로 환원을 해주는 그 주주 환원과 관련된 주식들, 밸류업 주식들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금융주도 저는 9월달 이 변동성 장에서는 대응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권주 엄청 세요. 네 맞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네. 뭐 비상장이구나. 시장 대응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좀 꾸려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메모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장 대응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